교수님 또 모셨습니다. 아, 네. 이제 좀 멋있어 보입니다. 아, 네. 이야. 12월 네. 중순에 네네. 저희가 이제 첫 인터뷰를 했었고 네네. 첫 출연을 하셨었는데 진짜 네. 뭐 이렇게 조심스러워서 사람들이 사실 다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애매하면 이거 사! 네. 했었던 네. 코스닥 레버리지 네네. 코스피도 아니고 코스닥입니다. 네네. 코스닥 레버리지 233740 네. 그때 이제 라이브를 할 때가 12월 중순이었고 맞습니다. 그때 이제 탄핵안이 네. 국회를 통과해서 넘어간 직후에 네. 이제 저희가 라이브를 네. 했었는데 네. 사실 그때 이제 제 학교에서도 2학기가 끝나고 학과장님께서 네. 교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네. 차담회를 나누시면서 네. 2학기 이번 학기 이제 어땠는지 말 안 듣는 학생이 없었는지 뭐 성적 이의 신청 이런 거 막 그런 어떤 거를 평가회 같은 거네요. 네 그런 거 이제 어땠는지 이렇게 좀 랩업을 하는 네. 이제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학생들이 뭐 이런 거 어려워한다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학과장님께서 네. 김 교수님 근데 이럴 때는 뭘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뜸. 네, 그때가 이제 또 탄핵 때문에 한창 난리가 났었던 때였기 때문에 뉴스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얘기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다가 대뜸 물어봐서 제가 망설이지 않고 이제 233740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너무 당황을 했어요. 다른 교수들이 다들 이제 그 종목 이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카카오나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네, 뭐 카페 24나 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숫자가 나오니까 코드가 나오니까 뭐지 이러면서 막 다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 그 교수님도 다 주식 관련 아니에요. 주식은 저밖에 없었고 저 회계, 마케팅, 뭐 경영 뭐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재무, 뭐 부동산 이렇게 딱 계셨는데 갑자기 숫자를 말하니까 이제 다들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233-740 막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딱 이제 ETF를 좀 접하셨던 분들은 네. 이름만 보고도 이거 이러면서 코스닥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ETF구나 바로 아시는 분도 있고 네. 아니면 이게 너무 생소하신 분도 있고 이름이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 그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때 막 한창 교수들이 이제 저는 S&P 500 이런 거 하는데요 이러면서 막 저를 약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 주식 좋은 걸 놔두고 넌 왜 하필 한국 주식 그것도 코스피도 아니고 코스닥 그것도 레버리지 2배잖아요. 네. 왜 이딴 거를 하냐는 식으로 약간 벌레 보듯이 바뀌었는데 네, 막 그래가지고 나는 글로벌 기업 S&P 500인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두고 보자 너 진짜 부들부들하면서 계약할 때 보자 두고 보자 이랬는데 실제로 올해 코스닥이 이제 세계 2위의 상승률을 맞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폴란드 증시가 1위고 2위가 이제 코스닥, 코스피는 저 밑에 있고 역시 233740이 좋은 선택이었다는 게 드러났죠.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단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셨습니까? 더 빠질 수도 있었는데 사실 5,000원대까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주식시장이 되풀이된다. 오죽하면 제 책 이름이 주식시장은 되풀이된다는 책이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왔었거든요. 네.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를 왜 사람들이 모를까 하는 심정으로 책을 썼는데 탄핵 때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과정에 있을 때 8년 전에 그때 보시면은 코스닥이 굉장히 잘 올랐어요. 그래서 황교안 그 당시 권한대행이 있을 때 굉장히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도 굉장히 잘 올랐었죠. 그러다가 2018년에 이제 완전히 꼬꾸라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똑같게 본 거죠. 그때 이제 탄핵안이 200석 넘어가지고 헌재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8년 전 흐름과 유사하게 가겠구나 해서 이제 했던 것이고요. 한국 주식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우두머리가 없잖아요. 굉장히 주식이 잘 갑니다. 그래서 일단 우두머리가 국가적인 우두머리가 이제 이렇게 직무 정지가 됐을 때 코스닥 지수가 지금 잘 갔죠. 넘버 1, 넘버 2도 없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전에 이제 감옥에 가셨을 때 삼성전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수감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최태원 SK 회장님께서 또 수감이 되셨을 때 주 SK 지주사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신동빈
회장님도 롯데. 롯데지주 주가가 이제 조금 올랐었습니다. 왜 그러지? 희한하다. 네, 그리고 이제 CJ 이재현 네. 회장님이 계셨을 때도 주 CJ 그 지주사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주식시장 되풀이된다 하는 게 이렇게 좀 이제 맨 위가 없어지면 주식이 잘 오르는 사례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세계 2위인데 언제까지 좀 이 상승세가 이어질까? 오늘도 뭐 네.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요, 그렇게 되면은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와. 왜냐면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들어서면서 정책 방향성이 확실해지잖아요. 그 사람 대선 공약이 있을 거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쪽 관련해가지고 투자가 몰려들 것이기 때문에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이후로도 상당 기간 동안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코스닥도 이제 빛을 볼 날이 오나요? 코스피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코스닥은 상당히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주로 좀 네. 노시는 놀이터가 코스닥인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진짜 찐이다. 재벌들 이제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이제 세습 하지 마라, 세습 기업 좀 하지 마라 하니까 세습 기업이 코스피에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스닥 쪽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233740 지금 8,000원대 맞죠? 네, 네, 8,000원대까지 지금 올라와서 네네. 한 25% 그렇죠. 그때 비하면 정도. 그 정도 올라왔고, 이게 또 한국 주식 기반의 ETF다 보니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걱정도 없고, 비과세.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기간 대비 S&P보다 좋죠? 수익률도 좋고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러니까요. 네, 유리하고요. 네. 다음 학기 개강하면 네. 이제 한번 얘기 티타임 하면서 한번 네. 야 봤지? 한번 아. 해줘야죠. 제가 그 학생들한테도 네. 방학 직전에 네.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탄핵안 넘어갔으니까 네. 오를 일만 남았다. 네. 지수는 무조건 오른다. 코스닥 지수는 무조건 오른다. 그렇게 하고 방학을 했거든요. 네. 그 학생들이 지금 어디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을 잘 새겼으면 좋겠네요. 한국 주식으로 돈 버는 세 가지 방법에 네네네.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네. 하셔가지고 일단은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네. 나름 이제 정리된 건데, 네. 한국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이 딱 세 개밖에 없다. 세 가지. 네. 네. 이 세 개가 아닌 거는 좀 힘들다. 힘들다. 물론 세 가지가 아닌 걸로 버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그렇게 벌면 연속성이 좀 있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돈을 벌기가 힘들다는 거죠. 운이 좋아서 이제 한 번은 벌 수 있지만, 네. 그래서 반복적으로 가능한 거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정리한 겁니다. 반복적으로. 네. 첫 번째는 네. 정해진 미래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해진 미래. 네. 네. 그러니까는 딱 정말 몇 월 며칠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걸 사놨다가 그날 그 일이 벌어지면은 이제 매도를 하고 나오는 이제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정주 매매라고도 부르는데, 일정주 매매. 네, 정해진 일정에 대한 거를 미리 찾아가지고 사 놓는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요.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는지 그런 네. 방법도 많이 좀 연구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그 직장인들, 제가 이제 현대차를 다니면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이게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회식을 할 수도 있고 야근을 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방법을 많이 연구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이 많이 이제 좀 개발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원시적인 거는 네이버에다가 12일이라고 척 치고 네. 뉴스 딱 보고 네. 그럼 이제 12일 일정인 것들이 막 나와요. 네. 13일 네이버에다 딱 치고 네. 그러면 13일 일정인 게 막 나와요. 네. 그리고 14일 이게 노가다로 하나씩. 하나씩.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제일 원시적인 방법인데 네.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매일 일정을 막 찾는 거죠. 12일, 13일, 14일 이래 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치를 갖고 가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MBTI가 J인 분들에게
잘 맞는. 쉽지 않은데 그것도. 네, 그래서 3월 며칠에 뭐가 있어. 그거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고수들은 어떻게 그걸 좀 취합을 하나요?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뭐 그렇게 찾아보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일요일마다 그 정부 부처 주간 일정이라고 네. 산업통상자원부 뭐 보도 일정 이런 게 또 나와요. 일요일마다. 그런 거 찾아보고 그다음에 막 그런 게 정리돼 있는 그런 뭐 블로그나 이런 자료도 찾아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루틴을 만들어서 이제 관리를 하죠. 대선일 네. 수도 있고. 네네네. 뭐 그런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뭐 조금 더 잘게 쪼개면 뭐 경선일, 네.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네네네. 뭐 민주당이라든지 경선일, 네. 게임 출시일 같은 것도 그렇죠, 그렇죠. 될 수 있는 거. 영화 개봉일, 영화 개봉일. 드라마 공개일, 게임 출시일 말씀하신 거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선거 관련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재판, 선고 공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새로 데뷔하는 아이돌 그룹 몇 월 며칠에 누가 데뷔하고, 네, 누가 컴백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알아둔 상태에서 미래를 대비해서 하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벌써 뭐 내일 12일, 12일 일정, 13일 일정, 14일 일정 다 이렇게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이벤트가 있긴 있는 겁니까? 있죠. 네, 있죠. 실제로 이제 내일 내일 모레 13일에 네. 13일에 이제 솔트룩스라는 AI 회사에서 네. 뭐 루시아 2.5라는 이름의 뭐 AI를 발표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솔트룩스 주가는 오늘 올랐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24일에 하츠 투 하츠라는 SM의 새로운 여자 아이돌이 또 나옵니다. 진짜. 네. 그래서 SM이 굉장히 어제까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잘 알고 있으면은 또 수익을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럼 그런 건 좀 미리 들어가 계시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네. 지금 막 달랐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모레 발표잖아요. 네. 그럼 오늘 상승이 나오고 어제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막 시끌시끌하고 이럴 때 이제 팔고 나오는 게 이제 일정 매매의 기본입니다. 혹시 이제 그게 나중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보지 않고 네,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고 다음 일정으로 이제 넘어가는. 왜냐 그래야 현금이 계속 도니까 여기 하나 물려 있으면 이게 다음 일정 또 못 넘어가잖아요. 빨리빨리 빼주고 넘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그 일정쯤만 해도 뭐가 있으면 계속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계속 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왜냐하면 내가 일정을 처음 알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를 때고 관심이 없을 때거든요. 그때 들어가 놨다가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한 일정이 뭐 밀리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러네요. 우주선 발사 그러네요. 했는데 막 기체 결함으로 발사가 연기됐어. 6개월 연기. 네. 그러면은 이제 손해를 보겠죠. 그런 위험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일정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 이제 어떤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손해를 볼 확률보다는 그런 게 이제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요거 관련해가지고 또 주목할 만한 일정을 하나 들고 왔죠. 그래요? 네. 사례까지? 네, 왜냐면 이제 솔트룩스 이런 건 너무 좀 어렵기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라 이제 좀 그런데 벌써 하츠 투 하츠, SM 아이돌 이런 건 딱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SM이 안 올랐으면 SM을 가져올라 했는데 이미 올라가지고 좀 더 뒤에 일정으로 바꿨습니다. 3월 7일에 3월 7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모르죠. 보통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근데 폭삭 속았수다라고 아세요? 네? 폭삭 속았수다. 속았수다? 네. 드라마입니까? 그렇죠. 폭삭 속았수다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가 3월 7일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유와 박보검이 나오는 드라마고요. 그게 이제 3월 7일부터 4회에 걸쳐서 4회씩 공개가 돼요. 16부작인데 4번씩 나오는 거죠. 4개씩 일주일 간격으로. 그렇게 이제 3월 말이면 전부 공개가 되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그거 제작사가 이제 펜 엔터테인먼트라는 제작사예요. 드라마 제작사.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머릿속에 놓고 이제 투자를 미리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네. 재밌어야 뭐가 네. 반응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에? 하츠 투 하츠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얼굴만 지금 공개됐단 말이에요. 네. 지금 얼굴만 보고 SM이 오르고 있는 거죠. 일단 예쁘니까. 예쁜가 보지. 네. 그런데 노래를 냈는데 별로야. 개떡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전에 팔았단 말이죠. 네. 물론 노래가 너무 좋아서 빌보드 차트에서 막 1위를 하고 하면 더 가겠죠. 네.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막 오를 때 팔고 나오는 게 일정 매매의 기본입니다. 네. 그 때문에 폭삭 속았수다가 얼마나 재미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전에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거를 노리는 거죠, 우리는. 그럼 중증 외상센터 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중증 외상센터는 사실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작품이었어요, 설 전에. 네. 그래서 그게 정말 너무나 재미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주지훈의 소속사인 블리츠웨이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 중증 외상센터에 대해서 좀 저도 그렇고 시장에 기대가 좀 없었어요. 왜냐면은 폭삭 속았수다는 박보검 아이유 나오는데 네. 중증 외상센터는 주지훈 배우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스타 파워 측면에서 좀 기대가 없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죠. 연기도 잘하고. 네. 그래서 설 이후에 블리츠웨이가 이제 급등을 했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기대감이 전혀 없다가 알고 보니 이제 재밌는 경우. 그런 경우고요. 그런 비슷한 게 이제 피프티 같은 경우. 아무도 몰랐는데 네. 빌보드 차트에서 막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이제 일정 매매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입니다. 네. 그거는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3월 말까지, 2분기까지도 주요 일정이 다 있어요. 네. 쭉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주식에 막 물려있는 경우가 이제 미련을 못 버려서이기도 하지만 내가 손절을 하고 팔면 이거 가지고 다음에 어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꼭 다시 올라서 회복을 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그냥 대책 없이 물려있는 경우 중에 수많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1,000만 원에 샀는데 30% 마이너스를 해서 700만 원에 팔고 네. 그럼 700만 원으로 다음에 어디를 갈까를 모르니까 네.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일정 매매를 하면 그럴 일이 없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당장 막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책 없이 물려있는 거 빨리빨리 현금화해서 어떻게 해서든 현금 만들어가지고 저기다 투자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바뀝니다. 근데 그 일정을 따라서 할 때 매매를 사실 공개된 정보 아닙니까? 네네. 뭐 언제 뭐가 되고 네네. 언제 뭐가 공개되고 언제 앨범이 발매되고 네네. 이런 데뷔 일자라든지 네네. 이게 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다 공개 정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그렇게 날 수가 있네요. 공개가 되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나 언론이 그때 반응을 하지 않아요, 미리.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경우는 쇼케이스 나고 제작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언론 기사 이런 게 없죠. 그러다가 그때가 되면은 버스 광고에서도 보이고 길거리에서도 보이고 TV에서도 보이고 유튜브에서도 막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사량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올라가죠.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공개가 되어 있다고 해서 네. 다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잘 모르고 있죠. 충분히 할 수가 있구나. 네네네. 근데 매도하는 거는 좀 미리 팔아야 되겠다라는 거는 개념이 네. 딱 이렇게 느낌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네네네. 개봉일에 팔면 그건 네네. 바보죠, 사실. 근데 매수는 언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저는 2주 전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2주 전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그 이슈마다 또 당연히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일주일 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막 한 달 전부터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딱 잘라가지고 무조건 언제 들어가면 된다. 일관되게 하는 거는 쉽지 않지만은 통상적으로 2주 정도 이전이면은 괜찮습니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막 그래서 가르치잖아요. 일정 매매를 잘 하는 방법을. 네. 근데 이게 제가 일정을 찾아가지고 딱 정리해 놓은 걸 보면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본인이 이제 백지 상태에서 찾으라고 하면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막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갖고 달력을 완성시켜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똑같이 가르쳐 줘도 꾸준히 하는 학생이 있고요. 그냥 좀 하다가 나는 귀찮아서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어느 분야는 다 그렇겠죠. 그래서 부동산도 뭐 막 이런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배워서 꾸준히 막 자기가 자기 지역을 막 돌아다니고 조사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저런 식으로 정보를 조사하는구나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이 주식도 정말 내가 이거를 흥미가 있다.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거를 발전시켜가지고 퇴사도 하십니다. 내가 하루에 9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을 일정을 찾고 이렇게 하는 데다가 투자를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러면은 퇴사하기도 하세요. 와, 멋있다. 왜냐면은 이거는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 없거든. 정말 정말 2월 24일에 SM 아이돌이 데뷔한다는 것만 알면 인간관계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내가 내 돈을 넣어서 그게 바로 돈이 돼요. 그 일정만 알면 높은 확률로 돈이 되니까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벌리는 게 아니죠. 의대를 졸업해갖고 의사 자격증을 딴 거랑 내가 실제로 돈을 버는 거랑 이 사이에는 내가 취업을 하거나 개원을 해가지고 막 광고를 하거나 마케팅을 하고. 마케팅 이 과정이 중간에 있어야 돈이 되잖아요. 그 환자가 찾아와야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의대를 졸업한 거하고 환자가 나한테 오는 거는 약간 별개예요. 진짜 돈 많이 버는 의사들은 성적이 좋았던 의사라기보다는 마케팅 잘하고 홍보 잘하고 이런 의사들이 유튜브 잘하고. 그렇죠. 유튜브 잘하고 SNS 이런 거 그렇죠. 잘하는 의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의대를 다녔을 때 공부한 거랑 실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랑 좀 분리가 되거든요. 회사 생활도 내가 대학교에서 학점 좋은 거랑 승진 빨리 하는 거랑 무관하잖아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 괴리가 굉장히 이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거든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수련했던 내용이랑 실제 통과한 다음에 이 안에서 하는 내용이 거기서 필요한 스킬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런데 주식은 이제 그게 일치가 된다.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 경쟁, 남한테 잘 보이는 거, 홍보 다 필요 없어요. 나의 온전한 순수한 나의 지식으로 바로 돈이 돼요. 근데 HTS 안에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엄청 치열한 전쟁을 하는데 세력, 외국인, 그렇죠. 기관 그들과 이제 나 혼자서 이제 그들과 대면을 하는 그런 무섭다. 수련의 장 같은 곳이지만 어쨌든 뭐 인간관계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순전히 나의 능력만큼 또 돈을 버는 곳이 주식이나 코인 시장 말고 또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실력은 실력이고 나머지 돈 버는 거는 또 다른 능력이거든요. 뭐 아부하는 능력, 뭐 줄 잘 타는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부동산은 사실 세력이나 외국인이나 기관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있긴 하지만 근데 주식은 진짜 온갖 방해 세력들과 그 현혹하는 그게 호가창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랩에도 좀 많이 빠지고 이렇게 해서 진짜 전업 투자로서의 주식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게 트랩에 빠지는 순간 아이씨 이러면서 바로 손절을 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트랩에 빠진 줄 알아도 손절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아무도 안 사니까. 주식은 그 순간 바로 앞불싸하고 뜨거 이러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점은 좀 있죠. 부럽다. 그럼 그분은 진짜 퇴사해서 전업으로 하고 계세요? 와, 잘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퇴사를 해서 이걸로 완전히 하는 분은 못 봤고요. 대부분 이제 뭐 개발자, 반업으로, 디자이너, 프리랜서로 가능한 거예요. 낮에는 주식을 하고 밤에는 디자인이나 개발 외주 받은 거 이거를 이제 하면서 괜찮네. 병행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육아도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육아가 좀 되는 거죠.
애 재워놓고 막 일하고 그다음에 애 학교나 어린이집 보내놓고 그럼 다시 또 세력과 싸우고 내가 손절을 해도 온전히 내 잘못으로 그만큼 내가 잘못한 만큼 돈을 잃고 내가 잘한 만큼 벌고. 근데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